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아 원장입니다. 명지고등학교 배정 축하드리고요. 오늘 명지고만을 위한 특별한 예비고의 간담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구성은 간담회 구성 한 3부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소요 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우리 자녀분이 명지고 1학년 이제 입학을 하는데 이 자녀들 말고 위에 입시 경험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있으시군요. 두 분이 계시네요. 예. 입시 경험이 있으신 학부모님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은 어렵죠.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신 경우가 좀 어렵고 판단을 하게 될 때 계속 첫 번째 상황이 도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성황리에 종영을 한 드라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사교육이 제 직업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사교육 그것도 고등부를 진행을 하는 원장으로서 굉장히 저는 그 마음이 좀 무겁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와 같이 일을 하시는 또 고등부 전체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아파도 안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수업 그리고 어떤 관리 이런 부분이 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중에 대학 보내는 문제에 바로 전선에 저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자녀가 고등학교에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 아마도 당연히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시죠? 명지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보내시고 싶다면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만 하겠죠. 이 부분은 논술이라든가 정시 부분에 대한 유혹이나 또 갈등이 중간에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그다지 어떤 여지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답이다. 이걸 좀 생각을 하시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신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고사가 5월 첫째 주 정도에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요. 그래서 거의 한 2달가량을 내신에 거의 올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3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3월 4일부터는 명지 캠퍼스 이주아어학원 고등부에서 이제 일관이 돼서 수업이 진행이 되실 거예요.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난 결과가 딱 첫 번째 결과가 2.1등급이다.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3.0등급이다 혹은 4.5등급이다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으세요?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첫째 자녀고 고등부 처음 올라갔고 근데 얘가 이게 기록에 남는 내신 점수인데 2.1, 3.0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럼 아마도 이런 얘기 하시겠죠. 2.1 야 조금만 더 해서 1등급 올리자. 1등급으로 만들어 혹은 4.5를 받은 학생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까?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겨울방학 때 영수 지금 학원 보내고 그 생쇼를 다 했는데 어떻게 4.5가 나오냐 이제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등급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전략적인 어머님이라면 이런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인데요. 2.1이 중간고사 때 나온 학생한테 우리 1학년 때 끝까지 1.8로 마무리를 좀 짓자. 혹은 3.0등급으로 시작한 학생한테 1학년 마지막 총 합친 내신을 2.4로 마무리를 짓는 게 우리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1등급으로 가자. 왜 못 가냐? 누구네 집 아들은 어떻다? 이런 얘기 하실 게 아니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중간고사의 상처 그리고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중간고사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때 어떤 어머님과 어떤 아버님이 전략적 부모님이 되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자녀분하고 좀 친하시죠? 그러니까 같이 앉아 계시는 의미가 있을 텐데 일단은 친해져야만 한다. 근데 친하다는 게 이제 엄마 혼자 생각할 때 친한 게 아니라 애도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엄마와 길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대화가 가능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야만 아이가 성적을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적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죠. 숨길 수도 있고요. 아직 안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학교에 여러 가지 관련된 수행평가라든가 학사
일정에 대해서 엄마와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끔 정말 내 편이 되어주는 엄마, 이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데요. 그래야 이제 그 점수를 보고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2.4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러면 얘가 명제고에서 2.4가 나왔다 이거지. 중간고사를 토탈 국영수 통합과 통합 사이를 다 했더니 2.4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지금 이걸로 대학을 어딜 가는 거지? 한 뭐 경희대 정도는 가나? 이런 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인데 우리가 마무리를 1.8로 하게 되면은 이제 스카이를 좀 목표로 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나누시는 거예요. 1년 내내 동안. 그래서 그런 현재 받은 점수로 갈 수 있는 현 대학이 어디고 또 장단점이 무엇이고 과목마다 이런 걸 얘기를 나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이라는 건 잔소리가 아니고요. 전략을 같이 짜는 거예요. 수학이 왜 4등급이 나왔느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영어는 왜 3등급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뭐 어디서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니? 듣기에서 서술형에서 나간 거니? 무엇이 문제였니?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또 자녀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이 돼야만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응원해주고 같이 뭐 라이딩도 해주시고 학원도 같이 세팅을 해주시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또 아버님이 아무도 안 오셨는데요. 오늘은 그 어머님들께서 1년 내내 동안 이제 명지고 1학년을 같이 이렇게 자녀분하고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는 더더더 가까워지는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엄마가 내 편이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1년 그리고 또 그 다음 2년 그리고 마지막 반년 이렇게 되어야만 좋은 실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순서대로 이제 숫자를 좀 보시고 얘기를 할 텐데 저는 학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리로 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1학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요리, 우리가 뭐 누룽지, 해물, 탕수육, 뭐 내지는 뭐 아니면 뭐 투움바 파스타 이런 식으로 특정한 그 요리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1학년인데 막 설치면서 1학년인데 나는 내 전공이 이거니까 내가 이번 한 연도에 만들 수 있는 요리는 투움바 파스타야. 그걸 위해서 내가 재료들을 이렇게 만들었지가 아니고요. 그냥 1학년은 전반적인 생기부에서 신선한 재료를 만드는 기간일 뿐이에요. 너무 전공적합성을 막 다 발현을 한다거나라는 것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선한 재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선한 재료가 뭔가요? 내신이죠. 내신을 신선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선한 재료의 두 번째는 당연히 선생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외에도 각 과목의 선생님과의 관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지고만의 컬처가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명지고 이번에 졸업한 선배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리의 주인공은요, 지금 학부모님이나 제가 아니고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자녀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선생님들, 요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이죠. 요리사죠. 우리는 뭐냐? 보조자의 역할을 합니다. 요리 보조자고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선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프라이팬도 바꿔주고요. 또 웍에다 물도 팔팔 끓어서 지금이 넣을 때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바로 학원과 학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주인공은 요리의 어떤 메인 주방장은 당연히 학교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성적으로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명지고에서 2등급 초반까지다. 1에서 2등급 초반까지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3등급 정도가 나왔어요. 가만히 냅둬도 어디는 가요. 그러니까 중경외시 정도의 어딘가는 걸립니다.
근데 가만히 냅두면 거기를 가고요. 보조자가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만들어주면 걔를 스카이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3등급 초반이다. 2.5등급에서 3.1등급, 2등급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솔직히 인서울 못 갑니다. 가만히 냅두면.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인서울을 못 가고 가천대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몇 개를 위로 던지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을 또 옆에 누가 붙어서 제 시간에 제 온도를 재주고 정확한 어떤 요리 기구들을 사용하게끔 세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인서울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전체 등급은 9등급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3.5에서 4.5등급은 어떤가요? 상상을 해보세요. 전체가 9등급이에요. 근데 3.5에서 4.5등급은 못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걔도 영수학원 다 다니고요. 야자도 하는 애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아이일 겁니다. 노는 애가 절대로 3.5, 4.5 받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인서울은 못 가요. 그리고 어딜 가냐면 저 정도면 이제 충남권 이하 혹은 전문대 이 정도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냅둘 수 없잖아요. 지금 특히나 이제 뭐 남학생도 있지만 여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여학생 지방대 보내기 좀 그렇잖아요. 수도권으로 끌어와야죠. 역시나 보조자가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걸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스카이 캐슬이네 뭐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입시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시험 한 번만 보고 또 지각이 나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말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철인 3종 경기, 철인 10종 경기로 변해버렸어요. 이 입시 자체가. 그래서 아이 손한테만 아이의 역량한테만 그냥 맡겨버리시기에는 사실 그 보조자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좌지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렇게 아이한테 맡기시게 되면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입시의 어떤 방관자 역할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부담을 갖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명지고 가서요,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5등급, 3등급이에요. 3등급을 딱 기준으로 해서 3등급 위쪽이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2.9등급, 2.8등급이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좀 해야 될 게 있고요. 아니면 3.2등급이다, 3.5다, 뭐 4등급이다, 5등급이다 이러면은 조금 속된 말로 나대지 말고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남이 하니까 너도 해야 돼. 이게 엄마 눈높이하고 애 실적하고 좀 안 맞는 경우 있잖아요. 엄마는 막 아는 게 너무 많아. 막 들은 거는 너무 많고 막 친구들이 다 대치동 살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뭐 누구네 동네는 이것도 하고 이러는데 왜 이 동네에는 그런 학원이 없어요?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딱 보면 애 상태는 4등급이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단은 3등급이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이 뭐냐? 일단 내신입니다. 내신을 3등급 이상으로 올려야죠. 그게 1순위예요. 두 번째는 교과목 세특이죠. 자, 지금 우리 학생들부터 생기부 기재사항의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글자 수도 굉장히 대폭 수정이 됐고요. 또 기재가 되지 않는 항목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글자 수가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그냥 줄어든 것도 있고 하는데 글자 수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이거죠. 교과목 세특이에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만약에 86점이다 그러면은 영어 선생님께서 오른쪽에다가 이 학생의 1학기 그리고 2학기 중에 수업 중에 어떤 발표를 했었고 수행평가를 뭘 했었고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는 게 학기당 250자 1년 동안 500자를 써야 되는데 그 글자 수가 변하지가 않았다고요. 다른 건 변했어도.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기본이에요. 이게 나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된 독서죠. 자, 그리고 동아리는 이제 교내 동아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명지고에서 유명 동아리들이 있어요. 자유 동아리도 되게 활발하지만 일단은 기본 상설 동아리 있는 거, 그 활동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교내 대회, 그리고 봉사 활동이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만 챙겨도 할 거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애가 2.3등급이에요. 1.8등급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조금 저 기본타를 친 상태에서 뭘 좀 하셔야 되냐면 자율 동아리를 반드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자율 동아리는 3월 28일까지 신청서 마감일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요. 근데 중학교 때 자율 동아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잠깐 학생이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준비했었어. 달았었는데 안 했어? 안 했어? 그 중학교 때 바빴잖아, 그치? 우리 할 게 많아서, 그치? 춤도 추고, 덕질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채롭게 정말 전인 과정을 겪으라고 좀 바쁘셨는데요. 고등학교 오면 자율동아리 꼭 하셔야만 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3등급보다 등급이 좀 좋으면 그때 하라는 거지, 제 말은. 그때 하라는 거, 그때 좀 더 올인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고 대외 활동하고 토론 활동까지를 좀 챙겨주시면 오소독소하게 이 1학년 생기부가 조금 잘 마무리가 될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3등급 미만이다, 3등급보다 아래 등급이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걸 좀 더 딥하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학업의 역량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낳아서 돌진하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6년 보내고 중학교 3학년을 보내셨지만 긴가민가 하시는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아, 저 어떨 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또 누구 어떤 선생님은 얘가 또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또 어쩔 땐 하던데 가만 보면 멍청한 것 같고 저만 그래요? 저희 집에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과목마다 얘가 뭐가 문제인지 학업 역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혹은 강점인지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자녀는 어떠냐면 학생들도 자기가 뭐가 잘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어떤 부분의 문제 때문에 이 점수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계속 뭔가 건강검진 받듯이 진단받고 또 투약이 필요하면 투약을 하고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약하면 보약도 먹이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명약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관심이 당연히 투자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일단 학업 역량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각 과목의 선생님들하고 좀 친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학원 선생님들이 조금 더 현실적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이런 부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의 습관, 또 선생님과의 학교에서의 관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명지고에서 3등급 안짝이다, 바깥쪽이다, 여기서 나뉘어진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율동아리는 3월에 신청 마감을 하고요. 중간고사 성적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은 뭐 그 활동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순위를 매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어렵게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기본 담화 중에 자꾸 제가 속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학생들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무튼 내신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과세부 특기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500자 글자 수도 이제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학기가 딱 지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곧 옵니다. 근데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애들이 홍대를 막 가서 노래방을 또 가고 막 떡볶이를 먹고 막 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이렇게 놀아요. 근데 보통 그때 1학기 마무리 됐을 때 전 과목 선생님은 아니신데 몇 개 과목 선생님은 1학기 세특을 정리해서 갖고 와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과목이고 어떤 선생님일지는 모르죠. 1학년 담당 선생님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어디 놀러 가고 데리고 여행 가시고 이러시지 마시고요. 제가 제일 답답해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이번에 고3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명지고 기말 끝나고 고3 올라갈 때 이제 고3 때부터 고생 할 거니까 막판에 기말 끝나고 싹 뭐 창체 그거 해가지고 휴가 내갖고 애를 일본 여행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알지 너네? 왜 놀랬어? 아, 그때 지금 생기부 마감하는 시즌인데 애를 어딜 여행을 보내요? 지금 막 불시에 갑자기 뭘 내서 갖고 오라고 하는데 지금 물정 모르고. 그럼 저는 이제 의심이 들었지. 얘 모종에 뭐가 있는 거야? 얘만 따로 받는 거야 지금? 마감 기한 있다 그랬는데 얘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진짜 너무 답답했고 일단 그때 홍대 가고 뭐 이런 거 노는 거 좋은데 귀를 활짝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어느 시점에 어느 선생님이 뭐 내라고 하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본인이 또 들이대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숙명여고 사태, 쌍둥이 사건 이런 거 있고 나서 생기부가 되게 이제 뭐 내 손으로 쓰는 생기부냐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되게 이제 빡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기 때 기재가 되면 2학기 때 다시 고쳐주냐면 안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글자 수도 맞게끔 해야 되고 잘 써서 내야 되는데 애들한테 왜 그걸 써서 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역지사지로 해보시면
국어 과목의 세특을 쓰고자 선생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어 교사 선생님께서 한 반에 30명이라고 치면 미니멈 한 4개 반 정도를 들어가십니다. 3, 40이 120명이에요. 근데 120명의 교과 세특을 120가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기억이 나시지도 않고 그럴 만큼의 내용이 다양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 중에 중간 볼 때, 기말 볼 때 뭐 수행평가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해봐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학생이 조금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그 내용을 참고로 선생님이 써주신다. 이제 이런 차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오라라고 할 때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안 해봐서 몰라. 뭘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러니까 썰풀이를 하는 건데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거죠. 쓰면 안 되는 표현,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함, 관심이 많아서 흥미가 많아서 매사에 꾸준하게 노력한 문제풀이 능력이 우수함, 성실하게 수업에 임함. 너무 자기애가 강한 그 정말 안 물어보고 궁금하지도 않은 그런 표현들을 자꾸 쓰게 되는 이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나쁜 표현이라면 좀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그 생계부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다른 지역, 다른 학교, 다른 학생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얘만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 시간에 나만의 학습 노트를 제작함, 수행평가죠. 교과목 목차에 있는 땡땡 주제를 통해서 현 사회 이슈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거는 현 사회 이슈라는 거는 2019년도 명지고를 다니고 있는 내 새끼, 걔가 2019년도에 현 이슈라고 생각한 것들은 딱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따라할 수도 없고요. 자,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고 스토리를 재구성함. 자, 땡땡 내용에 대한 삐리리 관점에 대해서 뭐 비판적 사고를 함 이런 얘기들을 쓰는 건데요. 이 내용과 바로 앞전에 이제 좀 금기시돼야 될 이런 표현들과는 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른데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당 한 학기당 250자입니다. 이제 1학기 때 써서 내라는데 너무 오버해갖고 막 300자 이렇게 써서 내진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오버하는 학생, 여학생들 중에는 있고 남학생들은 너무 잘 안 쓰는 상황이 좀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250자를 넘기게 되면 2학기가 사실 좀 더 중요하거든요. 마무리를 짓는 시점이라서. 그래서 일단 글자 수 넘기지 말고 써야 되고요. 자, 그리고 쓰는 내용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고 칠게요. 250자 안에서도. 서론에는 교과목 목차죠. 혼자서 무슨 영재학급 뭐 학교 말고 바깥에서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진짜 허세 이런 거 안 되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수행평가의 주제, 발표했던 내용들 그게 목차입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명확하게 주제를 정한다. 자, 그리고 본론에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 방법, 나만의 탐구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근거 자료, 이 내용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죠. 이때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의견을 정리를 하게 될 때 우리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있냐면 잘 못하죠.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토대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독서입니다. 근거 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 독서 활동과 이 내용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은 방향성을 반드시 써야 돼요. 방향성. 그래서 마지막 교과 세특기 250자의 마무리 부분에는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만 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학습 방향에 대한 변화, 그리고 관심 분야가 확장,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조금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 케이스와 베스트 케이스인데요. 주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외에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조사함, 핵 에너지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해서 PPT로 발표함.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들어보면은 뭐가 문제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은 어떤가요? 그냥 주제를 잘 정리했어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핵 에너지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PPT로 발표. 여기서부터 뭐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해서 PPT로 발표함. 그랬겠죠. 자기만의 정리하는 내용이라든가 PPT의 구체적 내용이 좀 빠져 있다는 거죠.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파괴의 원인을 깨닫고 환경 파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탐구함. 그 탐구가 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탐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탐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쓰는 게 아니라 탐구를 구체적으로 뭘 했냐고요. 어떤 식으로. 자,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교과서 이외의 다른 지역의 생물 진화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구함. 근데 200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보면은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핵심에 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 사례가 없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신재생 에너지를 조사함. 주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지공원의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 처리해서 재생산한 폐기물 에너지를 조사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장점과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발표함. 여기서부터 약간 갈립니다. 일단 난지공원이 등장을 했어요. 난지공원 목동에 있나요? 목동에 없습니다. 대치동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계동에 없고요.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면 19년답게, 2020년이면 20년답게, 서구학군답게, 명지구답게 이런 어떤 관련성의 확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공원에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 처리하는, 그래서 재생산한 폐기물 에너지를 조사를 했더니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요. 장점이죠. 자, 그런데 그 시설을 구비하고 설치를 할 때는 돈이 많이 든대요. 초기 비용이. 그 장단점을 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20년부터는 신축 공공 건물과 2025년 민간 건물의 제로 에너지 빌딩 의무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외국의 생태 도시의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생태 도시의 기준과 비교해 환경에 대한 학습 방향을 설정함. 딥하게 들어가서 사정관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새끼 봐라? 궁금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저기 자소서로 옮겨가니까. 이런 느낌이다. 얘가 도대체 보고서를 뭘 했길래 이런 내용이 있지. 그리고 요 정도 썼으면 그건 자소서 2번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요 정도면 이제 뭐 예를 들어 환경공학이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공학도의 어떤 그 생기부로서 조금 괜찮은 느낌이 들고요. 자소서 2번하고 연루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면접 때는 끌어내는 거죠. 질문을 나한테 안 할 수가 없을걸?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이런 보고서 1도 없고 이런 탐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썰풀이로 그냥 가라로 쓰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보고서를 써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한다. 요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자는 거짓말을 옆에서 이렇게 막 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애들이 이걸 해야만 해요. 그리고 되게 어렵나요 이게? 연구해서 뭐 발표해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어려울까요? 근데 진짜 1학년하고 생기부 작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진짜 못 쓰고요. 특히 남학생들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글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일단은 조금 습관이 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지금 자녀분들마다 성적권대가 좀 다르시긴 하겠지만 중학교 때는 난다긴다 했어요. 나름대로 몇 % 안에 들어갔고 전교 뭐 몇 등 안에 들어갔고 그런 애들이 많죠. 근데 그때 내신을 어떻게 산출을 했었죠? 그냥 뭐 교과서 한 2가 3가 해갖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반복하고 문제 다 풀고 그러면은 만점 받고 99점 받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거의 다? 그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신을 받던 애들한테 이제는 비판적인 사고를 해라. 어떤 주제가 줬으면 그냥 외우거나 그냥 네, 아니요, yes or no의 어떤 대답이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해라. 어디서 흥미가 있었니? 그래서 시작부터 비판적인 사고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정리를 하래요. 또 그게 끝이 아니라 그부들 앞에서 발표를 하라고 하거나 팀별로 토론을 하라고 하고 선생님은 밑에서 기재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2015 교육개정안부터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향성은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 또 이제 동생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중학교 과정도 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2015 교육개정안의 가장 큰 이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서술형, 논술형 이런 부분이 크고 수행평가의 퍼센테이지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필고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좀 하기 위해서는 늘 연습이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요. 그건 학원으로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보고서를 쓰는 연습이라든가 어떤 사안을 딱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연습, 생각의 사고가 좀 많이 커져야죠. 근데 어른들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볼래, 뉴스 볼래 그러면 당연히 드라마 보지 무슨 뉴스를 봐요. 근데 뉴스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뉴스를 그냥 보고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하고 확장을 하고 다른 것들을 연루한 것들을 더 찾아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집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더라고요. 잘 가는 애들을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생기부뿐만이 아니라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자소서도 그걸 원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내는 지필고사에서 서술형 주관식도 그런 걸 원하고요. 과목마다. 보고서도 그걸 원하고요. 면접에서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비판적 사고를 하고 글을 논리적으로 쓰고 쓰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 힘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맞게끔 애들을 뽑겠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독서, 혹은 흥미, 또는 뭐 관심사, 수업의 이해도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생기부가 어떤 식으로 꾸려지는지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렸어요. 다른 거 딥하게 더 들어가면은 뭐 1시간 이상짜리 어떤 강의가 나와야 되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독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교과 세트 외에도 뭐 담임 종합 의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항목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1학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한 재료를 만드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때 일단 성적을 많이 끌어올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번에 안 내셔도 하늘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3.5를 받았을 때 학부모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1을 받았을 때 이를 매우 똑바르냐 등장하실 게 아니라 비난자가 아니라 제일 가까운 친구 마음을 소통할 수 있고 자녀와 긴 대화가 가능한 엄마가 반드시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요. 이제 딱 근데 이제 2.5등급이다 4등급이다 나왔다고 아까 자율동아리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자율동아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율동아리 아까 해본 경험이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두 학생 정도만 손을 들었어요. 근데 명지고는 자율동아리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셨을 때 어필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전공적합성 2학년 때 굉장히 이 부분이 큰 의미가 있을 거고 3학년 1학기까지도 자율동아리 하나 딱 해서 마무리 지으면 제일 좋죠. 근데 이 자율동아리를 되게 난감하실 것 같아요. 동아리를 알겠는데 자율동아리 뭐 애가 안 했으면 아마 엄마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근데 중학교 때 아마 시작은 뭐 했는데 자율동아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작은 창대한데 마무리가 되게 미약해서 결국 내 새끼 생기부에 그게 기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주제를 잡고요. 그리고 애가 이제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뭐 6명 혹은 뭐 8명, 4명 이렇게 팀을 짭니다. 그래서 담임 이 자율동아리 주제의 지도교사가 되어주실 분한테 가서 요청을 드려요.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주제와 관련된 과목별 선생님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가 하나 딱 신청서가 작성이 되면 학교에다가 냅니다.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고 학기 초에 3월 28일 정도까지 보통 신청서를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이 활동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돼요. 증빙 자료죠. 사진도 좀 찍고 개별 보고서, 또 팀별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 보고서 정도가 딱 완료가 돼서 마무리할 때 생기부에 이제 딱 기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주제부터도 잘 못 짜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짜야 될지 자체를 잘 몰라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2019년도 고등학교 특히 1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못해요. 그렇게 어렵도 안 되고요. 특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학생들이 있는 충암하고 숭실 얘네들을 이제 팀을 짰어요. 팀을 짜서 이제 아이들한테 특히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이미 미팅이 한 번씩 다 끝났습니다. 학생들 다 모아서 주제를 다 설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단계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일정을 짜서 같이 공유를 한 상태인데 이제 주제는 이렇잖아요. 다행히 명지고등학교 저희가 할 거예요. 솔직히 저희 학원이 다른 학교가 주 메인인 학교들이 좀 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근데 아무튼 올해에는 명지, 충암, 숭실, 동명 이 4개 학교의 자율동아리 설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첫 번째 주제를 잡습니다. 주제는 이런 거예요. 가짜뉴스, 사례 분석,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뉴스 선택법, 마지막으로 뉴스를 만들기. 그래서 세부적인 주제로는 브렉시트라든가 드루킹 사건, 유튜브 언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영어와 프로그래밍 언어의 비교. 그래서 뭐 공통점은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딩 아시잖아요. 코딩의 언어와 영어의 문법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공학도나 어문 계열을 전공한 아이들이 다 같이 당연히 같은 동아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문이과가 막 구분돼서 자율동아리 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율동아리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주제는 저렇게 잡아도 전공과 무관하게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고 개별적 보고서는 다 다른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5가지, 6가지
가지 정도의 주제를 저희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논문, 관련된 영상, 관련된 독서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프로그램은 짜져 있습니다. 그럼 학생이 저기 들어가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이 주제를 선택해서. 근데 이거를 저희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거 원생을 막 모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적을 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내신이 매우 중요하고 다닐 수도 있고 다닐 사단이긴 한데 그것만 된다고 지금 성적이 된다고 대학을 뽑아주지 않잖아요. 대학이. 자유동아리 부분 가만 냅두면 완전히 거의 파토날 분위기고 애들 손에 맡기면은 뭐 공부법에 대해서 뭐 서로 나누기나 하고 앉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단 설정을 하고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고3 올라가는 애들도 이렇게 팀이 몇 개 있거든요. 해보니까 학원 다니는 애들만 갖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다솜이가 자유동아리에서 브렉시트 이거를 짰어? 근데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 보니까 나랑 친한 애도 있지만 좀 안 친한 애도 있는 거야. 그리고 제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을 수도 있어. 근데 반에 딱 담배도 받고 3월 딱 봤더니 오, 쟤 완전 나랑 딱 이거 잘 될 것 같아. 우리 반의 반장, 우리 반의 회장, 부회장 뭐 이런 애들이.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 학원 안 다녀도 돼. 걔네가 내 팀이 되고 나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짜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일정 관리를 하게 될 때 애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개별 보고서를 써서 내면 저희가 거기에 첨삭 같은 것들을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방향성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겨울에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생기부 마감할 때 개별 보고서, 팀별 보고서가 하나씩 다 나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올라가요. 그렇게 한번 하면 2학년 때 더 잘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거기도 먹어본 애들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안 해보면은 뭐가 문제를 몰라요. 애들 모이라 그러면 모이나요? 잘 못 모이고 모이면 쓸데없이 떡볶이 먹다가 뭐 시간 다 죽이고 막 2시간이면 끝날 것 같다가 5시간 하고 앉아서 노래방 갔다 올까?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리드를 조금만 해줘도 돼요.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또 3학년 1학기 마무리에 자유동아리가 딱 학년별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고 마무리가 3학년 1학기 때 되면 아주 좋은 전공 적합성을 그릴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겁니다. 생기부 기재사항의 글자 수가 줄었고요. 또 어떤 목록들은 아예 기재를 못하게 돼 있기도 하고요. 조논문 같은 거 쓰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자유동아리 1년에 하나만 하라고 하고요. 교내 수상 실적도 학기당 하나만 쓰라고 합니다. 뭔가가 되게 이렇게 제한이 많이 걸렸을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한이 걸려 있을 때 뭔가 튀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가장 색깔이 드러나는 거는 교과세부 특기사항하고 자유동아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되게 멋들어진 거 뭐 대치동에서 컨설팅 받고 저는 솔직히 되게 회의적인데 우리 애들이 왜 대치동에서 컨설팅을 왜 받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명주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시간당 괜히 2시간에 뭐 2시간에 하고 50만 원, 100만 원 하고 그냥 체크해 주시고 끝이에요. 이거 문제인데요. 어쩌라고. 문제인 건 문제라서 왔는데 문제인데요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솔루션을 들으려고 왔는데 일단은 되게 그 일반적 얘기들 그리고 정말 스카이 얘기들에 현혹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때 학부모님들이 그 얘기가 과연 내 새끼한테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학부모님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로 이 생기부는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고3을 마무리하는 우리 자녀의 명지고 만에 서부학군의 생기부여야만 합니다. 다른 얘기를 들으실 건 아니고요. 거기서 같이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들은 이주학원 고등부 카페에 다 올려져 있어요. 이주학원 고등부 카페 어떻게 들어가시냐면요. 네이버에서 이주학원을 딱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홈페이지 위 상단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고등부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래서 카페가 많아요. 초등부 카페도 있고 한데 고등부 카페로 딱 들어가셔서 누구누구 어머님, 뭐 누구누구 재원생 이렇게 이름을 치셔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승인을 받으셔야만 이 내용들을 열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광고나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차단을 많이 시키기도 하니까 정확하게 실명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자유동아리의 주제 그리고 그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동영상 그리고 뭐 논문들 그리고 수행평가와 관련된 독서 목록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아이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학기 중간고사 딱 끝나고 났더니 뭐 3.8점입니다. 2.4등급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학을 갈지 감이
감이 안 근데 잡히시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입결에 대한 어떤 뭐 내신 입결에 대한 성적 어떤 그 내신 성적 기준 올려져 같은 것들도 거기다 올려져 그리고 만약 있어요. 가천대다 그러면 그리고 만약 가천대가 그러면 가천대가 대학에서 애들을 어떻게 뽑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 진짜 놀라운 거는 그 이번에 진짜 대학 놀라운 붙은 거는 이번에 어머님이고 대학 붙은 어머님인데도 지금 대학에 붙었는데 그 지금 학교가 대학에 최저가 붙었는데 그 있는지 학교가 없는지도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셨더라고요. 애가 대학 가는데 애가 그 대학을 치렀는데도 자기 애가 본 대학에서 최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를 헷갈리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저는 되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는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020 지금 현재 입시 요강이 바뀐 그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대학마다 그 내용이 다 거기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열혈 만들께서는 하루에 한 10분, 15분 정도씩 들어오셔서 카페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스키밍을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해 가신 학부모님도 굉장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열혈맘이죠. 그 정도 되시면 진짜.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자율동아리 말씀을 자율동아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동아리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다솜이나 정이가 학교 가가지고 자율동아리를 만들었어. 우리 학원 다니지 않는 애들하고 힘이 짜졌어? 괜찮아? 그러면 걔네들이 학원에 와야 되냐면 안 와도 돼. 그런 부담을 선생님께 찌질하진 않잖아. 걔네가 너희들이 초대를 해서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방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슬랙이라는 저희가 이 툴을 쓸 건데 이건 일종의 카톡하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홈페이지도 있고 카페도 있고 밴드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난리가 났고 저한테는 이제 맨날 인스타를 해라 또 이런 압박까지도 막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가 있는데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자녀분들의 뭐 성적 같은 게 다 누적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뭐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기부 정착은 다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되고 뭐 와야 되고 종이로 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했었고 그 밴드는 이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거의 업데이트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밴드 가입 안 되신 분들은 꼭 가시기 전에 신청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침에 마치 큐티 하듯이 큐티 하듯이 10에서 15분 정도를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2번 정도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힘이 나죠. 근데 이렇게 하셔서 이 내용을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어디 간담회 가셔서 그런 얘기에 현혹당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의 내용 중에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자꾸 들으면 이게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추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직접적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슬랙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건데 가끔 그래서 요청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밴드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원활치가 않으시니까 일단 슬랙을 통해서 개별 메시지를 저희가 받으실 수 있고 서로 대화도 가능하고 1대1 대화도 가능하고 뭐 그룹별 채팅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충암고 숭실고 2학년 올라가는 애들 이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애들 다 들어와서 야 주제 안 정하냐 미쳤냐?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오늘대로 정하겠습니다. 야 빨리 그거 팀별 좀 구성했냐? 예 지금 구성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애들이 되게 빠릿하게 동기부여 후끈 좀 되어 있는 상태고 명지고 이어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3월달에 명지 캠퍼스에서 미팅을 한번 할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특정 학교 특정 학교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착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기분 나쁜 것도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예일요구는 저희 안 해요. 예일요구 그동안 많이 이런 부분들을 해왔고 안 해도 예일요구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해요. 필요한 정보만 저희가 주면 돼요. 근데 예일요구 학부모님들께서 요청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예일요구는 안 해요? 왜 명지만 챙겨요? 원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왜 꼭 다 해야 되죠?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그런 식의 설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명지고의 자율동아리 팀이 설계가 됩니다. 그럼 명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당연히 오픈을 할 거지만 안 하는 애들을 저희가 억지로 막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거 서운해하실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진행이 되지는
않으니 그래서 학부모님들과의 공감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한테만 맞대는 건 그게 설정이 안 되니까 야 그거 뭐 무조건 가서 신청한다고 해. 야 그거 문자 왔네. 자유동아리 모임 있다고 그러면 아 나도 가야 되겠구나. 애도 보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공감대. 그래서 오늘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걸 저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고 안 하면 되게 안 되는 거고 이런 가불관계를 놓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가는 어떤 배가 떠났으니 이 승선을 하는 이 배가 있으니 놀라 탓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배 떠났는데 그 뒤에 왜 안 했냐 얘는 이러면 저희 못한다 이거죠. 그거는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3월 마지막 주까지 그냥 거의 모든 학교가 자유동아리 마감을 해요. 행정선은 중간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PPT 페이지인데요. 일단은 공부해라, 책 읽어라, 진로를 왜 못 정하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하셔야죠, 같이. 그렇죠? 제가 지금 서부학군에서 미주와 영어 교습소를 시작해서 이제 어학원 원장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아이들 많이 가르치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뵀는데 제가 처음 학원할 때는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녔는데 지금은 고3이에요. 큰애가.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을 땐 저는 한참 어리고 입시를 치르시는 학부모님들은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시고 되게 저보다 입시 정보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그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입결이 좋은 학부모님들의 공통점. 일단 애랑 관계가 너무 좋아요. 다른 엄마들한테는 욕 먹는 건 봤어요. 다른 집한테는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일단 집안 분위기는 엄마도 아빠도 애도 관계가 너무 좋아요. 식구들끼리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남자애도 제잘제잘 엄마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여학생도 엄마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좋은 입결을 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진짜 높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공통점인데요. 가방에 꼭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그 책을 꺼내서 꼭 읽는데 마치 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애들이 왜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책 읽는 것처럼. 근데 얘네들이 읽는 이유는 뭐 한 가지죠. 독서 이력서하고도 기재를 해야 되고 관련된 보고서 필요하면은 객관적 아까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니까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련된 책들이 늘 책가방 속에 한 권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마 아빠가 책을 안 읽고 책을 읽는 분위기가 안 되면 애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도 뭐 집 가서 퇴근하면은 책보다는 아무래도 유튜브 보고 싶고 좀 이렇게 편하게 쉬고 싶고 이렇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은 같이 만들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희생과 각오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명지고등학교 일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일단은 포인트들을 좀 드렸는데요.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거를 좀 같이 보시고요. 명지고 프리뷰 이 내용인데요. 일단 한 장 조금 넘기시면은 1번은 명지고 그냥 한눈에 보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실까요? 두 번째는 이주와 선배들이 알려주는 명지고 진짜 꿀팁. 선배들이 추천하는 동아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동아리는 상설 동아리예요. 자유 동아리는 자녀분들이 직접 신청도 하고 구성원도 짜고 이름도 본인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인문 쪽에서는 반크, 또 또래 상담반, MRA, 자 그리고 자연 쪽에서는 슈가, MCS, RCY 뭐 이런 동아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잠시 후에 이제 선배들이 좀 얘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추천 교내 대회도 참고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조금 넘기시면은요. 3번에 데이터로 보는 명지고1 주요 교과목 내신 산출 비율입니다. 작년 기준이고요.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다 4단이죠. 그리고 통합사회 4단위, 통합과학 4단위, 한국사 3단위 동일합니다. 고1들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 전체 과목들이 합산이 돼서 내신이 몇 등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은미체 기가 당연히 보는데 은미체 기가는 이제 단위수가 좀 적으니까 주요 과목에 대한 내신 단위들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조금 넘기시면요. 4번 항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주인님, 김희영 강사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자, 명지고 주요 교과목 성취도인데 영어가 지금 보이시죠? 영어가 4단이고 평균 점수가 61.9점. 표준 편차가 장난 아니에요. 표준 편차가 20.9.
그러니까 이게 적은 거야 많은 거야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엄청 퍼져 있는 거예요. 엄청 퍼져 있고 그리고 이제 A, B, C, D, E를 보면 너무 웃겨요. 너무 웃기고 너무 진짜 재밌어요. A, B, C, D, E는 이제 분포도인데 내신은 아시다시피 9등급인 거 아시죠? 상대평가고 4%까지가 1등급이고 11%까지가 2등급인데 이거를 절대평가화하면 A, B, C, D, E로 나누면 분포 비율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많나요? C, D에 몰려 있네요. 그쵸? 기회야. 명제고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내신 따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남학생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남학생도 있지만 남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주는 바람에 일단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긴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사실 뭐 대성이 자사고일 때 그리고 예일여고 인근에 있는 인문계에서도 사실은 그 학교가 뭐 다른 부분에 장점이 있지만 내신의 불이익 때문에 거기를 신청 안 하시고 명지를 뭐 이렇게 먼저 신청을 하셨을 가능성 매우 크고 이번에 명지가 굉장히 경쟁률 높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떨어진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럭키한 이 시작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일여고는요. A, B, C, D, E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B가 제일 많습니다. 대성고도 A, B가 제일 많아요. 극단적 경우 대원 외고 같은 경우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A가 80%, 90%고요. A, B, C, D, E 중에 E가 없어요. 0%예요, 0%. 시험 봐서 들어가니까. 표준 편차는 무조건 한 자릿수죠. 평균에서 바글바글 거기 다 몰려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표준 편차가 20.9라는 얘기는 못하는 애부터 잘하는 애까지 겁나 퍼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과목별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수학도 어떠세요? 수학도 C, D, 그쵸? 국어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과목별 비율 분포도를 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 망했는데 나 진짜 망했다. 진짜 한 6, 7등급 나오겠다 그랬는데 3등급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좀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모의 내신 실전수능 모의고사 관리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모의 내신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작년에 저희 학원이 고등부가 조금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였냐면 소수 학교가 있어요, 학원에. 그러니까 배정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상암고, 은평고, 뭐 이대부고, 이화여고 학생들. 이대부고는 그래도 해마다 한 6, 7명씩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서 뭐 14명 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강사 수는 정해져 있고 학교 수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내신에 뭔가 전문화된 느낌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는 원래 수능이 더 중요했을 때는 수능만을 엄청 강조했던 영어 학원이고 수능의 유형별 분석표라든가 뭐 성적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맨날 했는데 이제 입시가 바뀌어가지고 내신이 너무 중요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내신 전문 학원처럼 됐지만 원래 수능도 겁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걸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인근에 큰 학원들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간담회도 가보고 그 원장님들 이제 여쭤봐서 이제 같이 미팅도 하고 뭐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더니 내가 여기랑 내가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딱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큰 학원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들여서 내신을 하는 학원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테스트룸이 없더라고요. 100명, 200명 학원 어딘지 아시죠? 거기 갔더니 테스트룸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학교 내신을 때리는데 주 1회 수업밖에 안 해요. 저는 일단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왜냐하면 만약에 자녀가 1등급이면 말이 돼요. 1등급이면 말이 되는데 대부분은 3, 4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걔를 끌어올려서 2로 만들고 1로 만들려는 건데 걔가 왜 3, 4등급이냐면 강의가 구려서 3, 4등급이 아니에요. 걔는 지가 외워야 될 것들을 안 외우고 그만큼의 어떤 워크북을 다 풀어내고 반복과 회독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걔가 3, 4등급이거든요. 그러면은 걔를 앉혀다가 하고 왜 안 했어? 너 통과 못하면 못 가는 거야. 여긴 지옥이야. 너랑 나랑 오늘 한번 새벽 1시까지 죽어보자.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일단 테스트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명, 200명이 한 강의실에 들어가는 강좌를 듣다가 내신 때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은 아무튼 자료빨로 이제 계속 한다 이거죠. 근데 걔가 자료가 구려서 3, 4등급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는 지금 로컬을 이렇게 공략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게임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쌓아놓은 데이터도 있고 학교별 분석 자료도 굉장히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아이들 성향도 정말 파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내가 잘하는 것들을 좀 해보자. 저는 좀 그런 셈산이었고 그래서 명지 캠퍼스가 생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명지 캠퍼스 이주어학원 고등부가 생긴 지는 딱 지금 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는 그 전부터 했었었고요. 그래서 명지와 충암 그리고 이제 이대부고 2학년만 그 관에서는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학교만 때리는 거예요. 강사 한 분이 2개 학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몰입도가. 그리고 나머지 학교도 여기 증산 캠퍼스에서도 이제 소수학교 학생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이제부터는 내신을 못하고 다른 학원 가세요. 상암은 가디언 가세요. 이화여고 이대부고는 뭐 어디 가세요. 이렇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하고 직접 모르는 원장님이지만 전화해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모두가 다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 한 분당 맥시멈 4개 학교. 그래서 반드시 그 학교에 전문화된 강사가 되어주세요. 예일여고 하면 어느 강사, 명지고 하면 김희영 강사, 충암고 하면 김미연 강사가 딱 이름이 떠올리게 검색어에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 알에 되게 성과가 좋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실적은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는 학원은 늘 하는 얘기지만 몇 등급이 몇 등급까지 갖고 뭐 몇 점이 몇 점까지 올렸는지 그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래야 학원을 믿죠. 그냥 다 자기네는 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이터 그리고 그 학교 내신을 얼마나 잘 분석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그 실질적인 실물을 보고 학원을 반드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보 때 뭘 하냐면 내일이 영어 내신 날짜예요. 그럼 오늘 만약에 이제 시험 기간이면 애들이 한 11시, 12시면은 학교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지 캠퍼스는 학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일단 딱 오면은 싸이버거를 하나씩 먹여요. 그러니까 전통이에요. 직보 때는 싸이버거와 콜라를 딱 먹이고 자,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 모의 내신을 봅니다. 이건데 명지 고등학교의 그 내신의 폰트까지 다 똑같이 시험의 규격도 똑같이 그리고 색깔도 똑같이 그리고 문제 배치까지 다 동일하게 듣기는 듣기대로 이렇게 해서 모의 내신을 1회, 2회를 시간을 체크해서 풉니다. 일부러 약간 조금 어렵게 해요. 그래야 애들이 실전 감각에서 조금 만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의 내신에서 결과가 한 78점이에요. 그러면은 내일 가서 볼 시험에는 89점까지 받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정확해요. 이게 쭉 보면은 뭐 23명이 이제 본 등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레알 가서 그렇게 똑같이 봐요. 보니까. 그래서 실전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게 얘네들이 공부는 하고 매주마다 수업은 듣는데 그 시험이 도대체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실전 느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기록에 남으니까 떨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직보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계속 실적 누적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오늘 또 성적표가 같이 껴 있으세요. 그 안에 예비고일 과정에서 14번에 걸쳐서 이제 실전 수능 모의고사를 받고요. 대부분 고2 수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듣기까지 포함해서 풀 모의고사를 다 치렀었고 점수 추이들을 좀 파악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내용, 그러니까 2부가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포스트잇이 하나씩 있으시죠? 그래서 조금 제가 1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질문 사항을 좀 기재를 좀 하시면은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나와서 그 질문에 해당이 되는 답을 좀 드릴 건데요.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시고. 예.